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호와 시스템 보강을 좀 더, 보강을 진행할 건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 봤던 라플라스 변환 조금밖에 안 남았죠? 라플라스 변환을 좀 더, 나가도록 하죠. 어, 다 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풀의 변환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라플라스 변환, 어, 정의 좀 간단히 검토해보고, 몇 가지 라플라스 변환, 주요 신호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것들 좀 볼 거고요. 프레 변환하고 마찬가지로 프레 변환이나 프레 급수하고 마찬가지로 이 라플라스 변환의 특성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죠. 이 특성을 잘 알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자, 먼저 라플라스 변환의 개념하고 정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죠.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라플라스 변환의 개념은 우리가 풀의 급수에서 풀의 변환으로 이어져 왔던 것처럼 이 풀의 급수 그리고 풀의 급수는 주기 함수에 대한 주파수축 변환으로 제한이 돼 있었죠. 그거에 대한 그 제한을 해소한 것이 이 풀의 변환에 해당이 되고 풀의 변환에 해당이 됐고요. 잠깐만요. 아, 하나, 둘, 하나, 둘. 음, 됐다. 자, 그럼 풀의 변환, 풀의 급수가 주기함수에 대한 주파수 영역 표현으로 제한이 되었었는데, 이 풀의 변화는 그런 제한을 해소했었던 거였죠. 자, 그런데 이 풀의 변환 역시 상당히 제약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론 조건 때문에요. 신호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무한대가, 무한대이지 않아야 풀의 변환이 풀의 변환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수렴 조건은 빈번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 중에서 이 수렴 조건을 만족 못 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램프 신호 같은 것들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러한 수렴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XT의 이메이션 XT의 감쇄지수 함수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 여기서 시그마 값은 0보다 큽니다. 의도적으로 곱해서 수렴성을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를 곱해가지고 기존 기존 신호가 수렴 조건을 만족 못하는데 의도적으로 얘를 곱해가지고 수렴성을 만족하도록 일종의 신호를 한 차례 가공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틸다 xt는 x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 그래서 시그마는 0보다 크다. 이 경우에 얘를 에너지를 마이너스 얘의 크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절대값에 대한 적분도 에너지에 대한 적분도 수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 풀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어, 2의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곱한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 스등에다가 추가해서 풀의 변환을 위한 기저신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한 형태 즉 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를 s로 치환해서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표기해 줍니다. 자, 그 풀의 급수, 풀의 변환, 라플라스 변환 이 세 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관계를. 자, 풀의 급수에서 풀의 변환, 주기신호에서 비주기신호로 변환하고 발산하는 수렴하지 못하는 신호들을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영역을 포기하게 한다면은 가능한 모든 신호 집합들을 다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뭐 그냥 이제 뭐 넘어가도록 하죠. 이 근데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몇 가지 쌍들이 존재해요. 먼저 방향 라플라스 변환 쌍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방향 라플라스 변환 쌍 같은 경우에서는 비인과적인 신호도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하자면은 이 방향 라플라스 방향 라플라스 변환 쌍에 대한 표시. 일단은 라플라스 변환은 얘고 얘 역변환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변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단방향 라플라스 변환상. 얘는 인과적 신호만 취급할 수가 있어요. 즉 수렴하지 않는 신호 중에서 인과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양방향 라플라스 변환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절 이후로는 그때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뭐 단방향 라플라스 변환이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픽스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양방향 라플라스 변환 뭐 이거 보도록 하죠. 뭐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어 E 마이너스 신호 xt가 E 마이너스 at승 곱하기 ut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시험에서 나왔고 우리 강의 자료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거였죠. 얘 적분해서 변환하게 되면은 요꼴이 되죠. 자, 이때 수렴 조건이 달라진다. 알파가 마이너스 a보다 큰 경우에서만 이 0으로 수렴하고 여기서 s에서 지수 x가 s 중에서 실수 부분만 취한 시그마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발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일단은 변환 결과는 얘인데 단 조건으로 시그마 값이 뭐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는 그런 조건이 추가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ROC라는 얘기를 했었죠. 라플라스 변환의 값이 ROC가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양방향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 역변환이 1대1이 아닐 수가 있다는 점. 단방향 같은 경우에 역변환이 1대1이다. 이 경우에는 ROC 표시가 불필요해요. 정해져 있으니까요. 단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주로 이 이후에도 이 절까지만 이제 양방향 라플라스 변환을 좀 다루고 단방향 라플라스
어, 만을 취급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보도록 할, 예, 보도록 할 겁니다. 요것도 이 문제도 이제 본 거죠. 알파 값에 따라 가지고, A 값에 따라 가지고, 자, 이렇게 수렴 영역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봤었죠. 이게 이제 양방향 라플라스 변화이죠. 이 경우에, 한쪽 방향은, 어, 이 양방향 라플라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렴 영역을 정의해줘야, 완전한 라플라스 변화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자, 그 신호 유형에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이 다양해질 수가 있고, 수렴 영역에 따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유한 구간 신호, 이것은 전평면, 우편향 신호, 경계선 오른쪽, 좌편향, 경계선 왼쪽, 양방향 두 경계선 사이의 T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만약 양방향 신호의 경우에서 우편향 신호하고 좌편향 신호에 이 ROC가 겹치지 않는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수렴 영역이 없고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ROC가 j 오메가 축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푸레 변환이 존재하지 않아요. 몇 가지 그림 보도록 하죠. 여기 먼저 유한 구간 신호 전 영역에 대해서 수렴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 양방향 신호 이런 식으로 A하고 B 사이에 수렴 영역이 정해져 있죠. 우편향 신호, 그래서 수렴 영역이 우측으로 쭉 전개되어 있는 형태예요. 여기도 이 신호도 양방향 신호예요. A하고 B 사이로 수렴 영역이 결정이 되어 있다. 좌편향 신호 수렴 영역이 왼쪽으로 전개되어 있는 경우. 양방향 신호인데 얘는 수렴 영역이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 8.3을 통해 가지고 양방향 라플라스 변환하고 수렴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죠. A는 XT인데 어떤 상수 A로 정의되어 있는 신호예요. 자, 이 신호 라플라스 변환 취하게 되면은, 자, 라플라스 변환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 요꼴인데 요꼴에서 요꼴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2가 2의 마이너스 st 승은 0이고 단 이때 시그마는 0보다 작은 경우. 또한 2가 마이너스 st일 때 0인데 이때 시그마 값은 2의 마이너스 st 승을 0으로 가는 경우에 또 다른 경우는 t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시그마가 0인 경우예요. 자,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 이 값에 대해서 즉,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만족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수렴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시그마 값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어, 부적절한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수렴이 안 되죠. 자, B번 단위계단 신호 UT 같은 경우에 얘 이제 라플라스 변환 취하게 되면은 S분의 1입니다. 이때는 뭐 시그마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0보다 크기만 하게 되면은 어, 제 S분의 1로 수렴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J 오메가 축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풀의 변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램프 신호죠. 램프 신호죠. 그 풀의 변환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신호인데 라플라스 변환으로는 가능하다. 자, 그럼 주요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펄스 신호.
임펄스 신호, 라플라스 변화 취하게 되면은 1입니다. 1이 되죠. 계단 신호 같은 경우에 아까 예제에서 봤지만 S분의 1이 되고요. 램프 신호 중에서 T 곱하기 2의 ST, 2의 마이너스 ST 꼴 같은 경우에 전개하면 S제곱분의 1이 된다. 실수 지수 신호 2의 마이너스 AT, UT 그리고 풀이의 변화에서도 많이 다뤘죠. S 플러스 A분의 1입니다. 정육파 신호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곱하기 UT 같은 경우에 얘 역시 오일러로 분해해가지고 지수 형태로 바꿔서 쭉 전개하게 되면은 요꼴이 된다. 사인 같은 경우에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 제곱분의 오메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정도 된다라고 이게 알아두도록 하죠. 자, 이런 그래서 기본 주요 신호들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가지고 몇 가지 신호들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뭐 보도록 할 거예요. 뭐 얘를 라플라스 변환 문제를 안 냈었네요. 지금 보니까. 네. 뺀 것 같아요. 내려다가 뺐다. 그래가지고 기억이 좀 혼동이 있네요. 아주 주요 신호 이용해가지고, 아까 봤던 주요 신호도 이용해가지고 라플라스 변환, 뭐 구해보도록 하죠. t제곱 ut 꼴. t제곱 ut 꼴 같은 경우에, A번 t제곱 ut 꼴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봤던 것 중에 뭐 있냐. 예,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 요거라고 이제 비슷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t제곱 ut 꼴 쭉 전개하면은 t 곱하기 ut 꼴에서는 s제곱분의 1이었어요. 그럼 t 제곱 2 마이너스 st 꼴 해서 쭉 전개하게 되면은 요 꼴로 바꿀 수가 있고 얘하고 얘 분리해서 보고 그럼 얘는 요거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죠. 결과적으로 s 세제곱분의 2가 된다라고 여기 보면은 어, t n승 2의 마이너스 st를 라플라스 변환할 때 s의 n승 n꼴이 돼요. 아니 sn 플러스 1승 n꼴이 됩니다. 분의 n꼴이 됩니다. 뭐 그래서 그거 이렇게 좀 일반화할 수 있어요. B번 2의 마이너스 A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ut 얘도 아까 아까 저 뭐냐 코사인 오메가 제로 ut를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겠죠. 자, 오일러 그렇게 안 푸르네. 예, 오일러 꼴로 이제 오일러 꼴로 만들고 오일러 항등식 이용해가지고 익스포넨셜 형태로 만들고 쭉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전개해서 그게 풀었네요. 예.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T UT 얘가 UT 때문에 적분 범위가 0에서 무한대꼴로 바뀌죠. 자, 그래서 S 플러스 A 어, 제곱분의 1꼴이 되면 된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라플라스 변환 성질 몇 가지 보도록 하죠. 먼저 선형성.
거의 비슷합니다. 풀의 변환, 풀의 급수에서 나왔던 특성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알파 x1t 플러스 베타 x2t일 때 풀의 변환 쌍은, 풀의 변환 결과는 알파 x1x 플러스 베타 x2x처럼 이렇게 선형성을 만족한다. 자, 뭐, 간단하게 증명이 되네요. 여기에다가 e-st를 곱한 꼴이니까 각각이, 음, 여기 알파가 빠졌네요. 각각이, 얘네들이 각각, 라플라스 x1t하고 x2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되죠. 그래서 그대로 놓고 된다. 자,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뭐 x1t나 x2t가 잘 알려진 기본 신호들이고 풀의 변환성, 라플라스 변환성이 잘 알려진 기본 신호들이고 얘네들이 선형 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산하기가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기가 이 선형성 특징을 이용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기가 좋겠죠. 다음에 시간 이동 특성. xt, ut 꼴이에요. 이 신호가 t0만큼 이동한 꼴. 단 여기서 t0는 양수입니다. 얘를 풀이에 변환한 결과는 xx, 어, 라지 x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0s. 시간 이동한 양이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도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유닛 스텝 펑션 때문에 자, 적분 범위가 0에서 무한대까지로 변경이 되고요. S 대신 4 플러스 T0를 취한해가지고 대입해서 전개했을 때 요꼴이 된다. 요게 그대로 어, 알파 플러스 시그마 꼴 형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시간 이동 특성에 대해서 그림 8-4를 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 T가 T0 시간 이동용 T0가 0보다 작은 경우, 뭐 나머지 경우에는 다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인데 이 경우처럼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B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 라플라스 변환을 이 시간 이동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이동 특성은 계단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 가능한 신호들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때 매우 편리해요. 자, 무슨 말이냐? 예제 8-5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그림 8-5의 신호 XT의 라플라스 변환을 시간 이동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라. 자, XT는 요래요. 요런 신호예요. 자, 이 신호를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 얘는 유닛 스텝 함수 t, ut-2에서 ut-4를 뺀 형태가 되는 거죠. 얘도 1에서 2를 뺀 형태인데 여기다가 t-1을 곱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동 특성 얘하고 유닛 스텝 함수에 대한 이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라는 것을 어, 아까 이제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자, 얘가 시간 이동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TUT 꼴이 되겠죠? T 곱하기 UT 꼴이 될 겁니다. UT 꼴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 이동 특성 XT-T0, UT-T0가 얘다. 그리고 T 곱하기 UT 꼴이 S제곱분의 1이 된다. 1이 된다는 점. 이 세 가지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 이동량 이 T0가 1인 경우 그리고 얘를 일단 전개하게 되면 t-2 곱하기 ut-1 그리고 곱하기 ut-2가 되는데
자, 이 시간 이동량이 일치를 시켜줘야 이 시간 이동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상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해줍니다. t-1, ut-1하고 마이너스 t-1, ut-2 플러스 ut-1, ut-4인데 여기다가 t-ut-를 두고 얘하고 얘하고 아이 왜 펜이 안 돼 또. 얘하고 합쳐가지고 t-2 곱하기 ut-2 꼴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시간 이동량이 2로 일치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ut-4꼴 해서 각각 우리가 풀의 변환상 이용해서 얘는 s제곱 2의 마이너스 s 얘는 s제곱 2의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2s 얘는 마이너스 s분의 1 t0가 4니까 마이너스 4s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주파수 이동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주파수에서 S0만큼 이동했어요. 이때 시간축의 신호는 ST, ES, 0, T 꼴이다. 자, 어떻게 하냐. 시간축에서 일단 신호를 XT, ES, 0, T 꼴로 만들고 얘를 라플라스 변환 취하는 형태로 라플라스 변환을 취했을 때 X 라지 S 제로 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쌍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봤던 이제 기본 신호들, 코사인하고 사인에 대한 기본 신호들 하고 이 주파수 이동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변환쌍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꼴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시간 척도 조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알파만큼 곱했어요. 그러면은 풀의 라플라스 변환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알파분의 1 곱하기 라지 x 알파분의 s 꼴이 된다라는 점. 또 간단하게 증명이 되네요. xa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t 범위는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t를 어, 어, t를 알파분의 타우로 치환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바뀌죠. 쭉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꼴이 된다라는 점 이미 확인이 되네요. 다음 시간 미분. 어떤 신호 xt를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변환 취하게 되면은 s 곱하기 라플라스 변환 xx 마이너스 x 제로꼴이 된다. 여기도 적분 이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적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꼴을 얘가 이제 마이너스 x 제로 그리고 얘가 sx 제로 꼴 라지 xx 꼴이 된다.
이 시간 미분 특성 같은 경우에서는 미분 차수에 따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n이 이제 미분 차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미분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그림 8-7이 있어요. 자, 이 신호 xt가 요 꼴로 돼 있을 때 얘가 1차 도함수, 1차 xt에다가 1차 도함수 한 번 미분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기울기인 각각 이제 1하고 마이너스 2 구간마다 요 값이 나타나게 되죠. 자, 얘가 보게 되면은 일종의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은 델타 펑션들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델타 펑션 각각 0, 2, 3에서 1, 마이너스 3, 2 값을 갖는 델타 펑션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리고 미분 성질의 미분 성질을 일반화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어, 자, 그래서 2차 도함수는 일단은 델타 t 마이너스 3 델타 t 마이너스 2 델타 t 마이너스 3 요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델타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1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시간 이동 특성 이용해 가지고 쭉 미분 특성 이용해 가지고 얘에 대해서 얘가 2차 미분이니까 n이 2일 때 얘를 이제 전개해 가지고 푸는 방식 이용해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수 있다. 쭉 n이 2일 때인 경우에 6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0 x제곱 곱하기 xx 꼴만 남게 되고 얘도 소거되니까 얘 소거되니까 이게 얘네들 다 이제 0, 0이 되죠. 이게 되니까 0 값일 때 0이 값이 때 0이 되죠. 그래서 x제곱 xx에 대한 것만 아, 적분을 구해서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얘하고 얘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x제곱을 각각 이제 곱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맞나? 아니다, 아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온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시간 적분. x타우를 0에서 t까지 적분한 것을 라플라스 변환 취하면은 요 꼴이다. s분의 1 곱하기 x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중적분이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신호를 이렇게 쭉 해서 푸른 다음에 x분의 1 x꼴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램프 신호에 관해서 이 시간적분 성질을 활용하게 되게 되면은 요 꼴이 된다. 어, 램프 신호 RT가 0부터 T까지 U타우를 적분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RS S분의 US 얘가 S분의 1, 얘도 S분의 1이죠. X제곱분의 1꼴이 된다라는 점. 시간 적분이 0에서 t까지인 경우로 봤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인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래서 범위에 따라 가지고 적분 특성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파수 미분 보도록 하죠. 아까는 시간 미분 측에서는 이쪽이 미분이었고 거기에 라플라스 변환을 여기다 정했는데 주파수 쪽에서 이런 걸로 이제 미분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 쪽의 시고는 마이너스 tx t꼴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음, 네, 얘도 시간 미분하고 마찬가지로 미분 차수에 따라서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tn xt t의 n승 곱하기 xt는 주파수 쪽에서 봤을 때 얘를 n차 미분한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에다가 n승한 것을 곱해야 되네요. 뭐, 또 t의 n승 곱하기 ut 같은 경우 이 꼴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sn 플러스 1분의 n의 팩토리얼이다. 아까 x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했는데 n이 아니라 n 팩토리얼입니다. n 팩토리얼이다라는 점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다. 주파수 미분 특성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요까지만 그냥 보도록 하죠 뭐. 다음으로 시간 컨버전 특성. 이 컨버전 특성 역시 우리 풀의 변환하고 풀의 급수 이용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신호를 컨버전 한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 자, 이런 풀의 변환하고 같죠? 변환 특성이 컨버전 특성이 같죠? 자, 애초에 각각 구해가지고 곱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변화를 풀의 변환, 라플라스 변환을 각각 구해가지고 곱하는 것이 편하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간 컨버전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요 신호 x1하고 x2t가 렉탱글러 함수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얘들 컨볼루션 취한 것의 결과를 구하라.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게 아니라 컨볼루션 한 것의 결과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이 장이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뭐 쉽게 라플라스 변환의 컨버전 특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다 컨버전을 우리가 시도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컨버전이. 자, 일단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 꼴이죠. 요 꼴입니다. 두 개의 렉탱글라 함수가 요 꼴이고, 얘 컨버전 하게 되면은 겹쳐 있는 구간 동안 쭉 올리다가 겹쳐 있는 구간이 쭉 감소되기 시작하는 0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요 꼴로 쭉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각각을 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일단은 ut-2 꼴이니까 각각이 s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의 s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s 꼴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u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쌍하고 그리고 시간이동 특성 고려해가지고 구한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컨버루션 성질 이용하게 되면은 얘네 두 개를 단순히 곱한 형태니까 요꼴이 된다. 그리고 시간 이동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역변환하게 되면은 얘를 이제 각각 역변환하는 거죠.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s제곱분의 얘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시간 이동 성질 이용해 가지고 역변환 한 경우,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세 개의 항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축의 컨버전 x1t, x2t를 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디 보자. 네,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뭐 일단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